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려면 누군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지구의 생태계에는 생명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 누가 오겠어요? 근데 이곳을 누가 비워줘야 채우는 거죠. 생명의 진화가 일어나려면 그전에는 멸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멸종은 원인은 뭡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생명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이 뭔가 봤더니 분명하게 그건 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모입니다. 지구 역사에서요, 인간이 있었던 시절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입니다. 46억 년 지구 역사를 하루 24시간으로 표현하면요, 새벽 4시 10분쯤에 첫 번째 생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밤 9시 15분에야 척추 동물이 등장해요. 첫 번째 어류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척추 동물은요, 아직 어류도 아니에요. 착색이 있는, 흔적이 있는 아주 옛날에 피카이아라고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육상의 식물이 등장한 건요, 밤 9시 33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공룡이 등장하는 것은 밤 10시 48분이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호모사피엔스는 언제 등장하느냐? 밤 11시 59분 55초밖에 안 됩니다. 지구의 역사 46억 년을 하루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같은 인간이 등장한 건 단 5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초 동안에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인간이 없는 지구 어떤 지구일까요? 혹시 이런 모습 생각하십니까? 한 5억 4천만 년, 5천만 년, 6천만 년 전의 모습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커다랗게 눈 5개 달리고 입 앞주둥이에 뭔가 집게팔 같은 게 달린 동물은 오파비니아라는 동물입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동물이었어요. 그 동물이 바다를 휘집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 동물은요, 살아남지도 못했어요. 눈 5개 달렸고 입 주둥이가 코끼리 코처럼 길게 나와 있는 동물이죠. 저 동물은 제법 단단한 껍데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손들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오파비니아가 친척종들을 남기고 사라졌다면 지금 지구는 어떨까요? 머리에 눈 5개 달리고 코끼리 코 같은 입 주둥이가 있는 멋진 동물들이 산과 바다와 들판, 강에 넘쳐났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동물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파비니아 못 본 게 서러우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는 오파비니아가 있는지도 모르셨을 겁니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오파비니아 없는 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설마 인간이 없는 지구를 꿈꿀 때 이런 지구를 꿈꾸는 건 아니시겠죠?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석탄기라는 시대입니다. 고생대인데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았을 때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니까 덩달아 높아지는 게 있겠죠. 바로 온도입니다. 전 지구가 초열대 기후가 됐습니다. 초열대 기후의 특징이 있죠. 혹시 파푸아 뉴기니 아니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거기 점심만 먹고 나면요, 쏟아지는 게 있습니다. 비도 그렇게 쏟아지잖아요. 식물들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산 꼭대기부터 계곡까지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했어요. 이 나무들이 뿌리가 다 하나같이 변변치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뿌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물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아름드리 나무인데 뿌리는 변변치 못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산 꼭대기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등성이를 쓸고 내려옵니다. 계곡의 늪에는 뿌리 뽑힌 나무가 가득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죽죠. 죽은 나무는 썩어야 돼요. 썩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미생물입니다. 생명은 미생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미생물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처음 생겼잖아요. 나무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 뽑힌 나무가 죽어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열과 압력을 받는데 썩지를 못하고 산소 성분 빠져나가고 수소 성분 빠져나가서 탄소 성분만 남습니다. 그게 꽉 눌려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탄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이란 건 뭐냐면 고생대 대기를 이루고 있던 그 이산화탄소를 나무들이 빨아들였다가 썩지 못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기에 있던 거죠. 이 석탄기의 나무들이 활동한 덕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지금보다 한 절반까지 낮아졌어요. 그리고 1억 6천만 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 때문에 갑자기 2배로 됐을 뿐입니다.
그 당시는 이산화탄소만 높은 게 아니라 산소 농도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 산소 농도가 21%쯤 되잖아요. 그 당시엔 35%쯤 되는 거예요.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동물들에게 천국이죠. 막 달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잠자리 메가네우라라고 있는데요. 걔 날개 한쪽이 70cm예요. 날개 쫙 피면 1m 50입니다. 70, 10cm 해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 위로 1m 50짜리 잠자리 날아다니고 여러분 가랑이 쏘르는 3m에서 5m에 이르는 노래기가 싹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입장에서는요. 천국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없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근데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또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지잖아요. 인간이 없던 시절에 정말 화산 많이 터졌습니다. 화산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산재가 햇빛을 막아가지고 추워지고 또 식물 과합성하지 못하고 그럽니다. 또 화산에서 온갖 가스들이 나오잖아요.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같은 게 막 쏟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산성비가 내리죠. 산성비가 내서 바다도 산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들도 살 수 없게 됐고요. 또 토양도 산성화되죠. 그러면서 나무들도 저렇게 산성비에 시달린 것처럼 싹 죽어갔습니다. 이게 인간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없던 시절이 과연 좋습니까? 또 인간이 없던 시절에 그 당시 생명이 특별히 더 좋지 않았어요. 인간들도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을 괴롭히고 있었지만요. 그 당시에 자연 환경들도 생명들에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민을 하죠. 자, 인간이 사라진 지구, 뭐가 남을까요? 인간이 사라지면서 콘크리트 다 가지고 나갈까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사라지고 나면요. 그 지구에는 인공지능과 로봇만 남을 겁니다. 아마 인간이 없는 지구도요. 한동안 밤에도 화날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도 세우고 있고 석탄이야 누가 퍼줘야 되지만 그건 안 되지만 어떻게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풍력 발전기는 여전히 돌아가겠죠. 저런 곳이 인간이 사라진 지구입니다. 인간이 사라졌다고 해서 갑자기 온 지구가 파랗게 푸르게 변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아마 인간들은 지구가 무서워서 화성으로 탈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화성에 가서 막 노력을 했죠. 스티븐 호킹 박사도 야 화성에 가자 했단 말이에요. 요즘 스페이스 X 이런 걸로 하잖아요. 결국에 갈 겁니다. 근데 갈 때 사람들은 결국 다 돌아오고 말 겁니다. 지구로. 왜냐하면요. 거기는 딴 건 다 해도 자기장을 만들지 못해요. 자기장을 만들려면 지구 내부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구 내부 구조는 양파처럼 생겼잖아요. 내과 외액은 금속입니다. 근데 금속 주변을 금속이 빙글빙글 돌면 뭐가 생기지? 그 자기장이 지구의 생명체가 사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는 지구로 빛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만 오는 게 아니라 방사선과 태양풍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우주 입자들이 날라옵니다. 그 우주 입자들이 생명의 분자들이 있잖아요. 물 분자, DNA, RNA, 단백질 분자를 다 부셔버려요. 그런데 우린 자기장이 있어서 지구에는 그걸 다 쳐내주고 있거든요. 쉴드를 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성은요. 일찌감치 식어버렸어요. 일찌감치 식으면서 지구 같은 고체 금속 내 액체 금속 외액이 없습니다. 자기장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기장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끊임없이 태양풍, 우주 입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간 로봇들도 밤에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태양과 마주보지 않을 때만. 아마 우리가 화성을 개척하겠다고 보낸 로봇들과 인공지능들도 화성에서는 다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서 최후의 살아남은 몇몇 로봇들은 안 되겠어, 지구로 돌아가자고 하고 지구로 돌아오고 말 겁니다. 자,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저는 진화와 삼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생명의 중요한 특징 많잖아요. 뭐 번식한다, 자란다, 반응한다 이런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개가 진화와 삼열이에요. 진화라는 건 뭡니까?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고 환경이 바뀌면 그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모든 생명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환경이 바뀌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최소한의 어떤 존재들이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간 거죠. 몸을 바꿔서. 그게 진화입니다.
이건 긴 시간에 보면 진화가 아주 중요한 생명의 특징인데 짧은 텀으로 보면 뭐 몇 년에서 100년, 200년까지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멸입니다. 죽는 거죠. 진화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기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려면 누군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지구의 생태계에는 생명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 누가 오겠어요? 관장이 있는데 어떻게 새로 관장이 오겠어요? 이 칸에는 누군가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생태계의 빈틈을. 이것을 누가 비워줘야 채우는 거죠. 생명의 진화가 일어나려면 그전에는 멸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멸종은 원인은 뭡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생명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이 뭔가 봤더니 분명하게 그건 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후가 바뀌면 멸종을 할 수밖에 없고 멸종하게 되면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멸종,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좋은 거였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기후변화, 지금부터 일어나는 멸종은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700만 년 전에 한 조상에서 갈라진 두 새끼가 있었습니다. 한 새끼는 침팬지 조상이 되고 다른 새끼는 인류의 조상이 됐죠. 인류들도 다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되고 우리 학교에 그렇게 배웠잖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호모 하비리스가 되고 호모 하비리스가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호모 에렉투스가 네안데르탈이 되고 네안데르탈이 호모 사피엔스 했다. 막 이렇게 배웠잖아요.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된지 몰라요. 한 조상에서 갈라서는데 여기서 뽑아 나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얘가 나왔다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얘가 나오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기적으로 순서를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들이 서로 조상 후손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뭐 다양한 인류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만 남아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도 기후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